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도 또 긴급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변론을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변론 재개 신청할 사항 아니다. 변론 재개 안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변론 재개를 신청할 사항이 아니다는 이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가지의 징표를 통해서 그 실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숨은 우리가 이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바깥으로 튀어나온 하나의 머리카락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옷자락을 본다든지 내지는 그림자를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징표를 통해서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이 13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변론기일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왜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평의가 안 끝났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평결을 거치기 전이라도 사실은 선고기일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고기일날 마지막 평결 결과를 내놓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마지막 선고하는 날까지 평의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즉 8, 90%만 돼도 사실은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사건이 정말 국민들의 주시 속에서 감시 속에서 지금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그런 중간에 하나의 그 예상치 못했던 저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또 이것이 돼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도 각하가 또는 기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위한 1인 시위를 제가 과감히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했었죠. 그런데 구속 취소가 가져온 놀라운 그 태풍, 구속 취소가 가져온 놀라운 광풍, 이것이 지금 헌재를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중앙지방법원에서 불어온 이 폭풍에 그야말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전격적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불법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그리고 구속의 부당성을 확실하게 짚음으로써 헌재는 말이죠. 형사법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 재판은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법정에서 말이죠. 형사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증거가 현출되고 증거조사를 거쳐서 유무죄를 따지는 아주 중요하고 엄격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 재판입니다. 민사재판도 원피고가 서로 말이죠. 공방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밝혀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헌재재판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또 민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는 하지만 그 성격상 그렇게 민사재판처럼 형사재판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특히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면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오고 파면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파면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 공무원의 피해를 갖다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무죄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파면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저 헌재재판 절차를 정지해놨어요. 손준성 검사 지금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재판 절차를 정지해놨다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말이죠. 원래는 정지를 해놓고 이 형사재판 절차를 봐가면서 여기 무죄네, 내란죄 아니네, 뭐 위법 없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이 검찰에서 밀실에서 만들어진 증거를 갖다가 마구 갖다가 그냥 그걸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오염된 증거거든요. 이거 쓸 수 없거든요. 그럼 증거가 전부 다 오염되고 쓸 수가 없으면 뭐 갖고 재판을 합니까? 그럼 각하밖에 없어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말이죠.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헌재는 말이죠. 이 각하를 해야 합니다. 각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각하로 가자는 의견과 아닌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아직까지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ING예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죠. 지금 체제감사원장과 더군다나 이장수 중앙지검장이 8대0 기각이 나옴으로써 그래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법에 완전히 그냥 법을 무시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더군다나 별개 의견을 냈던 그 3명, 그 정정미라든가 정계선이라든가 이미선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또 이진숙 때도 그렇고 이 마은혁 때도 그렇고 이진숙 때도 그렇고 마은혁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창수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재희 때도 그렇고 일관되게 우리 편에 서준. 사실은 말이죠. 이 3명은 일관되게 우리 편에 서준 거랑 똑같아요. 저번에 말이죠. 그 마은혁의 경우에 저쪽으로 8대0으로 갔지만 사실은 별개 의견을 내서 각하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일관되게 우리 편에 서준 지금 정형식 그리고 지금 김복형 그리고 또 조한창 여기가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섰다는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심이 누굽니까? 정형식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심이 정형식인데 정형식은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3명을 확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쟤들이 6명을 절대로 확보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인용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영들은 우리 편으로 온다는 거죠. 저쪽이 확실하게 이겼으면 김영대가 저쪽으로 갈 사람이지만 금밟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쪽으로 귀순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 문영배도 사실은 저쪽이지만 항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5명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문영배는 뺀다 하더라도 4명을 확보함으로써 5대3 우리 5 저쪽이 3 기각 내지는 4대4 기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금 변론 재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상황이 아니다.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도 선고를 안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거는 마은혁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아직도 곰처럼 버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건을 갖다가 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건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억측이 생기고 또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된다.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제 돌아오십니다. 언제 돌아오느냐만 남았습니다. 오늘 체제감사원장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수의 전사들이 그야말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수사, 그야말로 저승사자들이죠. 암영어사들이죠. 이번 돌아와서 저들의 내란 공작을 이제 수사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 재개 신청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